부동산 규제 카드를 만지작 대고 있다. 강남, 서울이 너무 뜨겁다. 이제 군불 지피고 있는 거죠, 언론에서. 슬슬 이제 뭔가 규제책이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정부가 이제 공급의 주체는 아닌 거죠. 뭐 얼마만큼,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공급을 하겠습니다라고 발표는 하지만 그들이 주체는 아니죠. 건설사, 시공사들이 주체인 거죠. 그렇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바로 대출 규제. 은행에서 돈을 더 은행 데리고 와가지고 은행장들 대출 규제해라. 돈 더 빌려주지 마라. 허들을 높여라. 일반적인 이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연봉 있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빌려주지 마. 또는 일정 가격 이상의 아파트들은 절대 대출해주지 마. 할 수 있죠. 또 추가적으로 세금 규제가 될 수 있겠죠. 뭐 보유세를 엄청나게 높이거나 양도소득세 중과를 지금 뭐 해제를 일단 유예를 해주고 있는데 없앤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규제책들로 집 가진 사람들을 악마화해서 예전에 했던 지지난 정부처럼 그렇게 해서 세금 폭탄을 때려서 기존에 있는 집을 헐값에 매도를 하게 된다거나 사고 싶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면서 집 사면 저렇게 세금 폭탄 두드려 맞는구나라고 해서 수요 자체를 억눌러버리는 그런 대책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이 있는 거죠. 지지난 정부 스탠스. 부동산 규제를 거의 30번 이상 내놨는데 결과는 어찌게 됐습니까? 수요는 많이 나왔고 수요는 억제됐는데 공급이 거의 안 되다 보니까 다 뻥카였죠. 뻥카. 사전 청약 뻥카. 공급을 250만 원 하겠다라고 했는데 다 뻥카. 대출이 중단되고 그 사이에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발 금리가 상승 폭등하기 전에 과도한 상승, 전국적으로 거품이나 버블이 이르렀죠. 단기간에 급락폭락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안 되리란 법이 없는 거죠. 또다시. 그때야 지금이 다른 건 향후에 지금 기준으로 이제 서울, 지방 할 것 없이 신축 아파트 입주가 많이 지금 내려가고 있고 신축이나 이것도 부족하지만 입주 자체가 건설이나 착공 인허가 자체도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 추가적으로 비아파트를 이제 폭발을 시켜놔버렸죠. 그쪽 시장을. 특히나 빌라 다가구 또한 착공 인허가 물량이 대폭으로 폭감이 됐다. 금리도 지금 향후에 내려가는 추세. 지금 이제 서울 핵심 권역, 또 경기도의 핵심 권역, 서울의 중위권까지만 오르고 대부분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 외곽, 지방 대부분 폭락 조정된 이후에 비리비리 되고 있습니다. 돈은 풀리고 있는 거죠. 경제와 내수는 살려야 하는데 또 규제를 하자니 말 바꾸는 것 같고 규제를 안 하고 지금 돈을 풀자니 부동산이 오를 것 같고 진퇴양난입니다. 부동산 오르면 또 옛날처럼 여론이 안 좋아질 것 같고 정권이 뺏길 것 같고 어렵죠. 무주택자분들은 저는 여력이 되는 한 집은 사야 된다. 본인이 대출이자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한도 내에서 가장 좋은 집을 지금은 사야 된다. 1주택자분들은 특히 지방에 있는 분들이 있죠. 과감하게 내 집을 대적인 하급지에 있는 분들이라면 과감하게 내 집을 조금 싸게 정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싸게 팔고 지금으로서는 덜 오른 더 좋은 상급지로 이동할 수 있는 저는 기회가 지금 왔다라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저 같은 이제 다주택자분들이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뭘 할 수 있지? 저처럼 이제 지방에 착 뿌려놓은 아파트들을 정리를 많이 해야 된다. 저는 많이 했고요. 두세 채로 그러니까 조정을 해서 가지고 있든지 돈도 많이 없고 명의도 없는 상태라면 뭘 할 수 있을까? 기존에 보유한 자산을 지금 다 정리하고 저 같은 이제 많이 줄이고 몇 개 없다. 이제 이 아파트들이 지방에 있다 보니까 아직 많이 서울처럼 많이 오르지 못했고 회복을 못했다 그러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바닥 찍고 오르기만을 바라고 돈을 계속적으로 현금을 계속적으로 축적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대출 중단 사태가 온다라고 했을 때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 있는 거죠.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것은 놓지 않아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세 끼고 집을 사놓는 사람들이 이게 많아지면 시중에 전세 물량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안 그래도 지금 전세가 신축이 없다 보니까 줄어들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다음 스텝은 전세 가격이 더 오르게 되는 것이 아닌가. 매매가가 다시 들어 올려지는 그런 상황이 또 오는 것이 아닌가. 그럼 또 무주택자분들은 또 추가로 더 돈을 모으거나 빚내가지고 전세금 올려줘야 되고 그럼 집을 사야 된다라고 주구장창 강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거 말고 대한민국 월세도 있잖아. 월세 있죠. 월급 받아가지고 주거비로 매달 월세로 돈이 나가면 나는 도대체 언제 돈 모아서 언제 집 사는 얘기입니다. 집을 만약에 내가 사뒀더라면 빚을 갚아가면서 대출 이자를 갚아가면서 이 내 집이 자산도 상승할 수 있는 그 기회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는데 자산이 없는 무주택자는 그 기회조차 박탈되는 것입니다. 자산이 남들 자산 다 오르는데 나는 주택이 없기 때문에 그 기회조차 처음부터 원천이 봉쇄가 되는 거죠.
내 집 마련하시려는 분들이나 갈아타기 하시려는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길게 봐야 된다. 특히 이제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에 있는 분들 있죠. 조금 길게 보시고 롱텀 하시면서 어차피 내가 실거주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살면 되니까 주식이나 코인처럼 부동산도 샀다 팔았다 단타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절대로 생각하면서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 그럼 뭐 계속 가격이 뭐 집 가격이 주거장에서 오른다는 얘기냐, 뭐 대한민국 부동산 불패란 말이냐, 그건 아니고요. 이제는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 이 뭔 소리냐? 나중에 진짜 우리가 지지난 정부 때를 그거를 반복 학습하면서 우리가 그때 실패했던 것을 교훈 삼아야 된다. 뭔 소리냐 그게? 그 당시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세금 중과 양도세 중과 때문에 못 팔았던 지난 과거의 실수를 우리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 뼈 아프고 내 이런 이익금을 세금으로 내야 돼서 이 국가에 내야 돼서 뼈가 아프고 막 엄청나게 고통스럽겠지만 그때는 팔고 나야 된다. 이때는 말이죠. 세금이 중과되더라도 과감하게 던지고 나와라. 언제 말이죠. 저 옆집에 동네 저 누구 땡땡 엄마 땡땡 뭐 아빠 관심 없었던 내 친구들 전부 다 분양권이 있다거나 부동산 투자를 한다거나 관심 없던 친구들도 뭘 샀다 전세 끼고 샀다 다시 언론이나 유튜버에 전세 끼고 지금 투자해야 됩니다. 갭 투자해야 된다. 부동산 불패입니다. 전국 대세 상승장입니다. 불장입니다. 무조건 갑니다. 뭐 계집도 오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 할 때는 이거 아닌데 근데 정부가 세금 규제로 엄청나게 막 세금 허들을 높여놓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좀 뿅뿅 하죠. 이때 팔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들이 아니라 할 때 조용히 팔고 놔야 된다. 살고 싶으면 그러니까 돼지고 싶지 않으면 그때는 조용히 나와야지 우리는 생존할 수 있다. 근데 실고자 하시는 분들 내 집이 한 채다. 집값이 좀 조정된다 할지라도 일단은 거기 살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좀 사시면 되는 거고요. 갈아타기 하시려는 분들께 지금 같은 이렇게 하락장일 때는 말씀드린 대로 내 집을 조금 더 급매로 매도를 하고 나서 더 상급지로 갈아타기 하시면서 실고자하면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제 채널 꼭 구독을 해주시고요. 제 예전에 과거 영상도 좋은 영상들이 많으니까 꼭 구독해 주시고 과거 영상도 꼭 역주행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제 영상에 댓글 통해서 같이 소통하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된다는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코TV의 다코였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